여러분 안녕하세요. 링링이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중에서 수업 실현, 면접, 그리고 실기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짧게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2차 시즌이 돼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터디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었고 스터디룸은 공주대학교에 있는 스터디룸을 이용했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하신다면 이제 스터디룸 따로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수석 합격하신 선생님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터디룸 구하셔서 이제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지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안을 같이 작성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제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뭐 카톡 같은 걸로 토의해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출 같은 것도 분석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 몇 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2차 강의를 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가 기출 자료를 좀 공유해줘서 그걸 참고로 어떤 게 나왔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을 할 때는 약식으로 했었고요. 같이 조금씩 시간 나눠가면서 해본 연습했었어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엄청 잘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막 가위바위보 하고 너가 먼저 해. 언니가 먼저 해요. 이러면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하게 돼요. 기계적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여서 했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숙제를 저희끼리 내줘가지고 지도안을 몇 번 써보자 라든지 뭔가 좀 해야 될 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안을 짜서 스터디원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안 짜는지 보고 그걸 좀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안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충남 같은 경우 이제 지도안이 없으니까 아마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도안 안 짜면 지도안 점수가 없으니까 좀 마음 편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좀 미리 수업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좀 없어지는 느낌? 2차 수업 실현 이제 지도안 처음에 9시에 땡 하고 시작하면 지도안 문제 풀고 싹 회수해 가신 다음에 계속 대기를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을 거의 10시 20분? 뭐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도안 없는 2차를 해본 적이 없고 2차 경험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업 실현은 스터디로 준비를 했었고 따로 강의는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은 실제 시험장 가기 전에 1차 합격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최현식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으니까 교수님께 한번 그 수업 실현을 뭐라고 하죠? 컨펌? 아무튼 한번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원래 2차 강의 들은 학생들 합격하면은 한 번 더 봐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2차 강의를 안 들었었기 때문에 1차 합격하고 이제 나중에 강의를 끊어서 그때 강의를 막 돌려본 다음에 그때 이제 모일 때 가서 저도 같이 선생님께 한번 확인 받아보고 뭔가 잘못된 점이나 뭐 버릇 있으면 그런 거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선이 이제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실전 수업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은 어떻게 했었냐면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선생님, 윤 땡땡 선생님의 강의를 듣진 않았고 그냥 그 책 이만큼 두꺼운 거 그거를 하나를 이제 아는 언니가 가지고 있어서 그 언니 책을 같이 보면서 했었어요. 전 책도 안 샀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즉답형 위주로 처음에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구상형도 해보자 하고 이제 구상형 적어서 발표하는 연습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앞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배에 손 올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대답만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 때는 전화로 했었습니다. 같이 교육학 스터디하는 영어교육과 선생님이랑 전화로
오늘 뭐 아침 9시부터 문제 몇 개 하자 하고 이제 밴드에다 올려요. 그래서 밴드에다 올린 다음에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 쭈루루룩 전화로 말하고 표정 같은 건 봐줄 수 없는 단점은 있지만 대신에 이제 너무 날이 춥잖아요.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차 이제 불합격하고 그 뒤로는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수 때는 일주일을 그냥 푹 쉬었어요. 시험 끝난 그 날부터 그 다음 주말, 그러니까 일주일보다 조금 더 쉬었죠. 한 9일, 10일 쉬었어요. 그래서 쉰 다음에 이제 급하게 면접 스터디를 구했어요. 그것도 제가 구한 게 아니라 같이 실기 준비하는 이제 스터디원이 너무 면접 준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다른 그 분께서 올린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여기 내가 신청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요. 이제 되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된다고 하셔서 거기 낑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음미체 이렇게 모여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준비하셨던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히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께서 되게 예리하게 말버릇이 어떤 버릇이 있는 것 같고 뭐 좀 움직임이 좀 크다. 제가 지금도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몸이 약간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릇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면접 때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르게 앉아서 말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 좀 지적해주고 잘한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참고해서 해야겠어요. 이렇게 서로 좀 토의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영역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그 선생님 책을 이제 그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윤 선생님 책 목차를 토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윤 선생님 말고 이제 수상한 면접인가 그 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셔서 같이 쭈루룩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 파트 1단원 저희는 이 책이 이건데 그 책은 몇 단원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문제를 냈었어요. 오늘은 뭐 학교폭력에 대해서 합시다. 학교폭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교직관 같은 거를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교직관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교직관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은 그냥 전 영역을 다 훑었고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책 같은 거는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한번 이거 뭐 볼까요? 하고 이제 공유는 했었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책 다운 받아놓고 프린트도 해놨는데 그걸 직접 뭐 활용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이제 새로 구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실기 때문에 계속 공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량진 가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스터디 분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스터디를 구했는데 그 한마음 카페에서 이제 구하다 보니까 면접 짝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음악 선생님이랑 했거든요. 근데 음악 선생님도 충남 지역을 쓰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랑 고향이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당 그쪽 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분당 그쪽 사셔가지고 글로 올라가서 노량진을 통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도 분당 사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만나기가 좀 편했죠. 그래서 노량진에서 굳이 만나지 않고 그냥 집 근처에서 만나서 2번인가 3번 이렇게 스터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로 영상 찍어주고 이제 그때부터 시책을 외웠어요. 시책 외우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않다가 급하게 외우고 이제 그 선생님이 핸드폰 바탕화면에 시책 그 키워드 딱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잘 외워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 키워드 좀 그 파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였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파일에다가 계속 올려놓으면 그냥 밥 먹으면서 보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돼서 어렵지 않게 시책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은 그렇게 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 면접은 진짜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었는데 면접 점수가 9.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어떻게 말하는지 좀 그런 태도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답을 막 못 말할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술술 말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교직권 녹여서 그리고 시책을 녹여서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시책을 모든 문항에 다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와 제 교직권은 일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면접 이거를 복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면접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초수 때는 실기 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 공주대학교에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접 스터디 했었던 저 포함 3명 그 스터디원끼리 아침에 같이 면접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좀 한 2~3시간 여유 있게 쉬다가 그 실기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를 꺼내놓고 석고소묘 연습을 했습니다. 초수 때는 이제 대전을 응시했었기 때문에 석고소묘하고 이제 각자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채화, 디자인 이런 거 선택 과목 조금 연습해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수 때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여름방학 때도 같이 짝스터디 하던 언니가 불러줘가지고 우리 뭐 그림 좀 그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귀찮은데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석고소묘 조금 몇 번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실기를 그렇게 잘했던 편이 아니라서 미리 하는 걸 좀 새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수 때는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알바해서 알바비로 그 돈을 모은 걸로 학원을 갔었는데 우리 노량진 학원이 좀 많이 비싸서 그때 공주에서 알바하면서 근처에 있는 공주의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50만 원 들었었고요. 그때 조소 2타임, 수채화 1타임인가 2타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조소 3타임 듣고 수채 1타임 들었는데 아무튼 총 4타임이었었던 것 같은데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차 합격 발표 전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 발표 난 다음에 불합격하고는 그림 그리고 싶지가 않고 좀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예 할 줄 몰랐었는데 재수 때는 이제 세종 응시를 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개체 연습 같은 거 뭐 페트병이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할 줄 몰라서 그런 거 물 쓰는 법부터 배웠었고요. 그리고 조소 같은 경우에도 흙 붙이는 방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이제 수채화랑 조소도 미술교육과에서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제가 좀 실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임용고시 시험이랑 또 좀 다르니까 그땐 시간을 되게 여유롭게 갖고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조금 새롭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수 때는 스터디를 했었죠. 전에 소개 드렸었는데 이제 짝스터디 해가지고 동양화 전공이신 선생님이랑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인 학부의 도자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입시 디자인 이런 스타일로 어떻게 개체 표현하고 좀 디자인 그 구도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알려줬고 이제 동양화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사과, 감, 뭐 화병 이런 거 되게 기초적인 거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저는 동양화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교육과에서 동양화를 배우긴 하는데 그때 이제 진채화를 배우고 수묵담채화 수업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서 진채화를 했었기 때문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묵담채화를 그때 처음 배웠었고 그때 이렇게 붓에 이렇게 묻히는 것도 그때 처음 배워서 처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같이 이제 짝스터디 하는 이 선생님이랑 저랑 실기학원도 같이 끊었어요. 근데 제가 재수 때 조소 다녔던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그 조소 선생님께 다시 또 가서 배웠었고요. 수채화는 조금 다른 곳에 가서 배우고 싶어서 세종시에 있는 학원으로 갔었습니다. 혹시 학원 정보 궁금하신 선생님 계시면 인스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채화는 한 타임 들었고요. 그래서 총 4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소 같은 경우엔 2타임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수업 실현하거나 뭐 아니면 공부 뭐 면접 같은 거 하고 점심시간에 학원을 공짜로 개방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소 학원에서 이제 옆에 수채화실이 비어 있어서 그 낮 시간 동안에 계속 그냥 같이 조소만 듣는데도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셨고, 가끔은 이제 조소 선생님께서 조금 일찍 나와 주셔서 뭐 수채화 같은 거나 다른 거 소묘 이렇게 형태 같은 거 연습하고 있으면 봐주시기도 하고, 조소 같은 것도 이제 저희 학원 수강생끼리 같이 해보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수채화 들으러 이제 세종 가야 되는 날은 이제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미술학원에도 되게 그 감사했던 게 그냥 그 시간만 봐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과제를 내주시는 거에서 이제 카피를 많이 해야 빨리 는대요. 그래서 카피 이번에는 이거 해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 드로잉북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계속 하고, 뭐 수채화도 계속 그려서 검사 맞고, 그 원장 선생님이 첫 1시간은 무조건 강평 시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평을 들어서 다 적고 이제 나의 장점과 단점 같은 걸 캐치해서 어떻게든 좀 빨리 좀 실기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좀 한계는 좀 있었지만 진짜 그 짧은 시간에 4번밖에 안 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종미술학원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1차 합격이 난 다음에, 발표가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짐 싸서 그날 당일로 노량진에 가서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 있죠. 백송 학원으로 갔었는데, 이때도 5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50만 원이냐면 남은 그 기간을 막 날짜로 계산을 해주세요. 이제 지금도 1차 발표 나고 50만 원은 아니고 중 수업도 듣고, 그리고 디자인, 수채화, 그리고 동양화, 조소 이렇게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학원은 되게 체계적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원을 골랐어요. 저는 학원 고를 때. 다른 학원도 되게 잘 가르치신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단과 듣는 것보다는 그냥 한 곳에 가서 한꺼번에 다 듣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세종으로도 가고 막 공주에서도 하고 하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동 안 하고 짐을 사물함에 다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싶어서 한 곳에서 다 들었었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동양화 같은 경우에 저는 30대 이제 처음 시작한 거 있잖아요. 동양화 선생님께서 되게 열정적으로 막 지도해 주시면서 되게 막 개별 지도처럼 거의 봐주셨어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옆에 와주셔서 저는 이제 형태를, 그 동양화 형태의 개념이 없어서 형태 뜨는 것부터 다시 배웠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제대로 안 되면 다시 계속 다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채색하고 시험 볼 때 저는 아예 시험 안 보고 그냥 혼자 계속 형태 뜨는 연습하고, 그러다 이제 색칠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칠하는 것도 이제 처음부터 막 배우면서 나중에 차근차근 늘어가는, 제 그림 보면 진짜 엄청 허접해요. 사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뭐 합격했으니까 좀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는 엄청 못 그렸었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잘 그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늘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채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꼼꼼히 봐주셔가지고 그 세종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그 내용을 토대로 여기 가서 더 색감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색깔을 뭐랑 뭐를 섞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수채화에서 무슨 색을 쓰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아예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그거 그냥 암기해서 갔었고, 그리고 이제 조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조소는 선생님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손들면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수업 주제를 다양하게 내주셔가지고 그 개체 연습도 그냥 같이 많이 하고, 구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자료 참고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 전에까지 계속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그 연습했던 개체를 이제 시험 당일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원의 장점은 좀 시험을 많이 보는 거. 시험을 계속 보니까 못해도 좀 느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내는 완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재료 같은 것도 그냥 학원에서 사라는 거 그냥 노량진 알파문고 가서 다 샀어요. 그냥 학원에서 사라는 거 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 때 50만 원 들고, 그리고 삼수 때는 20 얼마? 그 수채화 학원은 10만 원이었고요. 세종의 수채 학원은 10만 원, 그리고 조소 학원이 2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에 노량진에 가서 열흘 정도 공부했었던 게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차비랑
식비는 또 별도였고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이제 합격 동기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아닌 스터디를 저희끼리 또 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 계속 이제 저 이 수채화가 좀 형태도 좀 그렇고 색감도 좀 그렇고 잘 안 되는데 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 사진, 제 그림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서 서양화 전공 선생님이 좀 조언해 주시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공에 사실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거의 무전공이나 마찬가지여서 디자인을 어떻게 봐드릴 수는 없었는데, 그 뭐 조소 같은 거 약간 도자기 전공이니까 흙을 좀 많이 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흙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점심 빨리 먹고 조소실 가가지고 좀 저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서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유를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합격 선생님들이 물론 저희 학원이 수강생이 많기도 했지만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좀 힘든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제가 제일 거의 마지막에 들어왔는데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혼자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다른 선생님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시면서 조금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시기에 그 노량진에 있는 대형 학원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조금 많이 분위기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못 봐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학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나머지는 스터디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공간이 가장 문제이긴 하겠지만 좀 그런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학교 같은 데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실기 같은 경우에도 좀 자신감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못해도 계속 어제보다 오늘 더 늘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많이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진짜 너무 못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실기는 어쨌든 하면 느는 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선생님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합격선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절대 잘 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합격선까지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외에 또 실기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실기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이제 카메라 켜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